(2023년 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김어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전문 지지자를 끓게 만든 정치 무속. 무속은 무당이겠죠. 네. 자기만 지지하는 사람들을 끓게 만드는 전문 정치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진중권 씨, 광운대 특임 교수는 이재명에 대해서 대권을 향한 지름길을 만들려고 공적 권력을 남용한 자다. 참 정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상당히 독설가고 예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은 편일 수도 있는 두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김어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죠. 2월 6일. 지금 김어준 씨가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개국하자마자 엄청나게 구독자가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방영한 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출연시켰습니다. 조민 씨는 과거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할 때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는 라디오였기 때문에 얼굴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민 씨는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숨지 않고 살겠다라고 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조국 씨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선고받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실형을 때렸음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그 조민 씨를 출연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 조민 씨는 아버지가 구속될 걸 걱정해서 아버지가 구속되면은 내가 가장인데 그 부담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 경찰이나 언론이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4년 동안 공격했는데 정말 가혹했다. 과연 그들은 자신에게 또 자기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조민 씨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조민 씨는 의사 면허가 이제 박탈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병원에 대해서는 그만뒀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일하지 않기로 했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에만 쓰겠다. 이런 얘기했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싶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등등을 얘기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김어준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가 끓겠죠. 강준만 씨의 말이 맞습니다. 전문 지지자의 피를 끓게 합니다. 어차피 이런 기사는 저희 표현으로는 최로 기사인데 눈물 뽑는 기사인데 조민 씨 안 됐죠. 근데 조민 씨를 들여다보려면요.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있다가 그 아버지가 무슨 학교에 간부 교사였죠. 그런데 시험 문제지를 빼갖고 성적을 조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학생과 그 아버지는 상당히 심한 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진학과 관련된 서류를 만든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이것을 많이 비교합니다. 이게 같은 최루 기사를 쓰려면 그 쌍둥이 또 쌍둥이의 아버지 교사에 대한 것도 한번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어준은 그런 생각이 없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진중권의 특기인 모양이죠. 지금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죠. 그가 정치무당 김어준 이란 책을 냈습니다. 인물과 사상사에서 정치무당이라고 딱 찍었습니다.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을 받는 순교자, 그 다음에 특정 진영의 스피커 이렇게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본인이 자업자득이 한편 역지사지라 그래, 자업자득이라 그래야 되겠죠. 역지사지 논쟁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어준의 시기를 4개로 나눈다. 이 강 교수는 한때 김어준을 굉장히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게 자신의 모순인데 이번에는 아주 맹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의 시기를 4개로 나눴습니다. 명랑사회 구현의 선구자 김어준. 이게 2012년까지고요. 김어준의 팬덤 정치와 증오 혐오 마케팅. 이게 2020년까지고. 이때는 민주당이 집권한 초기가 되겠죠. 초기까지도. 민주당을 장악한 김어준, 교주. 이게 바로 21년. 그리고 작년이 김어준이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끼친 해악. 점점 극단적으로 나빠집니다. 12년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증오, 혐오 마케팅, 민주당을 장악한 교주, 한국 정치에 끼친 해악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김어준, 전기의 때의 김어준은 이제 하나의 명랑사회 구현의 선구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교주가 됐다. 그리고 하나의 언론 권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 권력이란 표현이 저는 하면서 저도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는 기사를 몇 번 써본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느껴져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고 제가 대답하면 그게 그냥 답이 되면서 기준이 되면서 제가 권력자가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또 그게 상실되면은 뭐라 얘기해도 반응도 없으면 그냥 그냥 흘러가는 물이고 부는 바람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팩트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힘이 쏠려서 인정받는 거를 권력이라고 그러면 권력은 맞습니다만 그거는 정확한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 그걸 권력이라고 해야 되냐. 근데 그러한 이제 매체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판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권력이 될 수 있지만 그 둘은 상당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언론 권력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객관성 있는 언론이 딱딱 짚어줌으로 해서 쓸모없는 논쟁을 많이 줄이는 필요도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언론에서 묻어버려야죠. 저거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민주당이 시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언론은 언론 권력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 교수는 TBS 시절에 김어준이 뉴스공장을 하면서 부정확한 사실과 무리한 해석 등으로 전문이 아니다. 친문 지지자들의 피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선동에 충실했다. 친문 지지자들의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선동에 충실했다. 조국 수호 운동 총사령탑으로 사령탑이었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김어준 소나기에 잡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제가 아까 잘못 봤군요. 김어준은 친문 지지자 끓게 한 정치 무속이군요. 전문 지지자가 아니고 친문 지지자 끓게 만다. 선동가였다니. 그리고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참 문제죠.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이제 문재인 시절에 검찰이, 지금 윤미향은 문제가 많아서 민주당에서도 제명을 했습니다. 무소속인데 체포 동의안도 내지 않고 불구속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불구속 하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윤미향이는 국회의원 봉급 내년 초까지 다 받아 먹을 거고요. 그때까지 룰루랄라 할 겁니다. 지금 윤미향의 전 보좌관은 북한과의 접촉한 간첩 혐의를 받고 있죠. 이런 사람인데 윤미향과, 그때는 이제 당선인이었는데 당선인을 비판한 일반군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했었어요. 김어준. 박원순 성피해자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김어준이 좋지 않은 방송이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중독됐다. 김남국이, 김용민이, 정청래. 쟁쟁한 사람들이네. 쟁쟁하다는 거는 쇳소리가 땅땅땅땅 난다는 소리인데, 좋은 쇳소리면 좋지만 아주 쇠 긁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면서 김어준에 중독이 됐다.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 교수는 내가 김어준을 적극 옹호하고 예찬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나갔다.
정치에 참여하기 전에 김어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문 정치인을 끓게 만드는 정치 무당 이렇게 평가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참 심각하죠. 지금 그가 지금 쌍방울 게이트 터진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못해요. 바로 본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2019년에 1월 달인가에 100만 달러, 4월 달에 200만 달러, 11월 달에 300만 달러 이렇게 보냈죠. 그런 것이 경기도가 이북에다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때문이고, 또 이재명 씨가 북한을 가려고 이정혁이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줬다. 물론 자기가 이제 대북 북한에서 광물 자원 가져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겸사겸사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걸 참. 이에 대해 진중권 씨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려고 했다. 거기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 네, 이북과 통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로 봤죠. 저는 이북과 통하면 골로 간다고 봅니다. 운 좋게 한번 김대중 씨는 대통령 되고 나서 그걸로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북한은요, 이게 늘 살다 보면요, 이게 이거 사람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늘 지는 사람이 있고요, 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이겨도 져요. 이겨놓고도 보면 불안해하고 결국은 또 무너지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속에서 사는 게 몸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도 룰루랄라 하면서 결국은 이기고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북한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저기는 안 풀립니다. 제가 북한을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평양을 떠나려고 하는 날 버스가 출발을 안 해. 저도 많이 조심을 하고, 저는 더군다나 그때 이북 갈 때 김정일 시대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 아버지인 김일성 죽으라고 무속인 역선인 동원해서 점을 받고 풀어봤는데 94년 여름에 죽는다라고 해서 대문짝하게 신이 내린 특종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한 몇 년 있다 갔기 때문에 이전들이 나를 알면은 가만 안 두겠다 싶어서 굉장히 조심했고, 뭐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다가 또 찍다가 한번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몰래 찍다가.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가 하면 호텔방에서 나갈 때 머리카락 뽑아가지고요, 거기 책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나와보기도 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나 보려고. 어쨌든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출발하기로 한 날 버스가 안 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북한 떠나는 날 뭐 북한서 느끼고 불만 좀 쓰라 그랬는데, 저는 뭐 별로 쓰지 않는데 누가 좀 북한한테 뭐 뭐라고 썼던 모양이죠. 그게 문제가 돼서 버스를 출발 안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해명한다고, 뭐 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다툼이 벌어졌겠죠.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이제 공항 와서 북한 비행기 타고 서울에 돌아왔는데,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그냥 난리 쳤던 그런 북한인들 같은데, 저를 좀 감시했던 친구입니다. 동무라 그랬나? 우리도 이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위에서 난리가 나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좀 찡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늘 겁을 내고 주눅이 들고 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화를 막 내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얼마나 그게 안 풀리는 인생들입니까. 북한 사람 중에서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황장엽 선생도 만나봤고, 뭐 많은 사람, 뭐 태영호 의원도 만나봤는데, 한 번도 얼굴이 훤한 사람, 편안한 사람은 못 봤어요. 태영호 씨가 상당히 편안해 보이긴 하는데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지, 뭐 도인 같은 얼굴들은 못 봤어요. 거기는 어두운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 돈 주고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 씨는 개천수 용나듯이 어렵게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깜빡하면은 다시 그 익숙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때 청소년기의 마인드가 평생 가잖아요. 점점 밝은 쪽으로 와야 되는데 북한을 끼우거려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진중권 씨가 대통령에 대한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남용했다, 딱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범민주당 진영에서도 이재명과
김어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너무 극단으로 가면서 건전해야 되는 야당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거든. 지금 이재명 때문에 한 절반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알죠. 적당한 시기에 탈출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재명한테 바로 배신한다는 소리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어 하면서 떠들다가 잡혀갈 수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척 하다가 쓱 빠져나오겠죠.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서로 주고받은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자기 지지하는 것만 보고 떠드는, 듣고 싶은 뉴스만 보다 보니까 참 이상해졌습니다. 이거는 좀 보수 쪽 사람은 물론 진보 쪽 사람도 같이 노력해서 서로 좀 맞춰가야 됩니다. 이제 저런 정치 무당 무속 또 지름길을 만들려고 적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떼어내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서로 좀 접근해서, 그래도 너는 여 나는 야를 하더라도 너는 보수 나는 진보를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진중권 씨와 강준만 씨가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